하나 둘 셋. 잠깐만 형 크로마키. 자, 먼저 여러분 네. 전제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는 덧선이에요. 물론 덧선 독점이 예전에 몇 번 맞춘 적도 있고 옛날에 아스날 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덧선 독점은 좀 아스날에 뭔가 소스가 있는 것 같다. 생각보다 뜬금없이 맞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리버풀하고는 워낙 관계가 안 좋은 곳이라 거기는 리버풀이랑 이쪽에서 아예 그냥 너네 야 들어오지도 마 그쵸? 이거니까. 그쪽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데 좀 타고 다른 예외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어그로를 끌겠다고 만든다기보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지금 처음으로 나왔고,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잉글랜드 안쪽에서도 조금 그냥 개찌라시가 아닌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얘기도 하더라고.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토트넘 팬들 중에 아주 소수입니다만 이 정도 금액이면 이걸로 어떻게 좀 지금, 왜냐면 파라티치가 일을 지금 꽤 잘하고 있잖아요. 그쵸. 제대로 리빌딩을 해보는 건 어떤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아주 소수가 있긴 있어요. 물론 대다수는 안 된다 해요.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모든 팀에서 다 비율이 좀 나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 떠난 공격수 제대로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아끼는 팬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켜야지 당연히 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반응이죠. 그게 절대 다수다. 그럼요. 그래서 일단 짚고만 넘어갑니다. 이 얘기는 일단 지금 어쨌든 주목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건 다시 케인의 이슈잖아요. 예. 왜냐면 최근에 들려왔던 공격수가 관련한 여러 소식들이 있었는데 홀란드의 경우는 나포셀 아마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루카쿠는 본인이 인테리어의 잔류를 하고 싶어 하고 레반도프스키의 경우는 그냥 소속팀이 바이에른 뮌헨이죠. 네. 이거 하나로 일단은 공격수의 움직임이 뜸할 것이다 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메가급 공격수들이 현재 팀에 머물 것으로 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건 케인입니다. 근데 그 케인마저도 절대 다수의 인물들이 예상하는 건 왜 레비가 팔겠냐. 상황이 네. 계약 기간 넉넉하게 남아있고 원하는 금액대가 어마어마하게 높을 텐데 이 가격을 누가 지불할 건데 라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라포세일을 선언할 것이다. 선언한 것이다. 그렇지. 라고 보면서 안 판다. 이동 안 할 거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가급 공격수의 영입이 혹은 이적이 이번 이적 시장 동안에 성사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케인의 경우에는 이번 뉴스 하나가 좀 뜨면서 혹시라는 얘기거리들이 조금씩 생겨나긴 했거든요. 그 내용들을 지금 보겠습니다. 덧선입니다. 덧선 독점. 네, 레반도프스키는 레비는 죄송합니다. 네, 레비가 헷갈려. 아까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가 다니엘 레비가. 레비는 케인의 맨시티 이적을 수락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전제드립니다. 덧선이에요. 네. 지나가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 어쨌든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건데 레비가 수락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유는 하나일 겁니다. 레비를 만족시킬 만한 오퍼가 들어갔느냐. 그러면 가격이 분명 어마어마하게 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체크해보기 위해서 뭔가 생각해 볼 것이 이 금액이 정말 레비를 만족시킬 만한 금액이냐 플러스 맨시티가 이 정도 돈을 쓸 생각은 진짜 있나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출처는 어디냐. 덧선도 이 출처에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적료가 얼마냐. 1억 6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는 2,500억 원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 엄청난 이적료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이적료로도 네이마르 다음 가는 2위의 기록을 차지하게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만약에 케인이 이적을 한다면 저는 이 정도 돈이면 레비가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큰 금액이니까. 네, 이게 유로로 따지면 한번 볼게요. 네, 사실 1억 6천만 파운드면 그때 처음 이 소식이 나왔을 때 레비가 이 정도의 이적료는 생각할 것이라고 추정했던 금액에 얼추 비슷하게 접근되는 금액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죠. 이러면 1억 9천만 유로니까 거의 2억 유로예요. 이 정도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격이긴 해요. 그렇죠. 그만큼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그 큰 금액이고, 자, 이 얘기가 어디서 출처가 났느냐, 덧선도 어디서 취재를 했느냐, 이거를 기사에 담아놨는데요. 그 기사 원문을 보시면 사진에 케인의 형, 그러니까 찰리 케인이라는 분이 결혼을 하면서 찰케. 그래서 결혼식 단체 사진이 찍혀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족 사진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레비가 지난주 금요일,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23일이 아니고요 16일입니다 16일에 케인에게
너 맨시티 이적 수락하겠다라고 레비가 먼저 소식을 전했대요. 일단 이 해당 기자가 전해들은 소식통에 따르면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고 토트넘과 관계를 악화시키길 원하지 않았던 케인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왜냐면 토트넘 스스로 레비가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이적 제의를 승낙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트러블을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케인은 절대 이제 뭐 나간다 하더라도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팬들이 실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 거야. 토트넘 팬들이랑. 왜냐면 본인이 사랑하는 클럽이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케인이 레비의 전화를 받은 건 찰리 케인의 결혼을 이틀 앞둔 날이었다. 찰리 케인의 결혼은 아마 주말 중에 열렸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사진도 그 날 당일에 이제 찍힌 사진으로 보이고, 근데 그 결혼식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레비가 해리 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 이적 제의 수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비는 그때 해리 케인에게도 연락을 했고 해리 케인의 형인 찰리 케인에게도 또 전화를 걸어서 똑같은 얘기를 전해줬대요. 그래서 아마 더선의 소식통은 이 내용으로만 좀 추측하건데 아마 찰리 케인의 결혼식에 참여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당 기자가 이 얘기를 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의 100개 중에 99개는 구랍니다. 네. 이런 어떤 최측근, 정통한 이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어떤 소스에서 이 본인이 이런 거를 받은 다음에 이 나름의 취재원들한테 듣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헛방이에요. 맞아요. 저도 이 얘기를 딱 보고 든 거는 좀 그간에 나왔던 루머들하고 너무 다른 내용이니까 좀 참신하다. 네. 그리고 찰리 케인이 형이구나 이걸 지금 알고 나도 케인 형 이름이 찰리네. 네. 그것만. 네. 근데 딱 여기까지지. 결국 이 기자도 또 그 지인에게 들었단 내용을 듣고 이렇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전되다 보면 어떤 구라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믿는 건 전혀 아닌데 100개 중에 하나, 1000개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죠. 가끔 옛날에 뭐 좀 성지순례처럼 이를테면 뭐 형철이가 사실은 아다가 아니었다. 특보 이렇게 나왔어. 네. 근데 5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야 이명철 그거 다 구라다. 원래 여자친구 존나 많고 얘 완전 장난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지랄 그랬는데 누가 나중에 그 캡처샷을 뜨는 거지.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1000에 하나 정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나요? 100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네, 100에 하나. 왜냐면 뭐 연예계 소식이든 스포츠 쪽 소식이든 왜 그런 거 있잖아. 유명한 스포츠 커뮤니티에 사실 제가 어디 누군데 누구 이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대부분 잘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설사 진짜로 지인한테 그런 어떤 관계자한테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K리그 팬으로서 옛날부터 되게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온 떡밥이 성남시에 그 탄천종합운동장 그쪽에 감미옥이라는 그 설렁탕집이 있어요. 그 설렁탕집에 당시 성남 감독이 신태용 감독과 이적 루머가 있는 누군가가 식사를 했다라는 목격담들이 꾸준히 들려왔었고 식사 피셜. 네, 근데 결국 그 영입은 성사가 안 됐거든요. 그럼.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식사는 했을지도 몰라. 근데 그렇죠. 그거랑 영입이 성사되는 거랑 또 별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맞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아주 간혹 가다가 그 얘기 진짜였네? 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구라다. 진짜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찰리 케인 결혼 축하해 라고 레비가 전화를 걸어줬는데 그 내용을 누군가가 구전하면서 야 해리 케인 이적이 성사가 됐대 라고 잘못 구전이 되면서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실제로 있었고 뭐 찰리 케인이 결혼을 했고 이 여부가 무조건 이 내용의 정확한 내용이다라고 말을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점을 역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맨체스터 시티 관련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샘 리 케인 이적설 꽤 믿을만하다라고 이 기사를 보고 그 트위터 관련 내용에 추가로 댓글 같은 거 좀 달아놨나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샘리는 요즘에 아주 좀 그 신뢰도와 이런 것들을 팬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다뤘던 뭐 스튜어트 브래넌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뭐 잭 고헌, 마틴 블랙번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샘리는 예전 샘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어떤 이 이적설에 대해서 강한 신뢰도로 불어넣어주는 이야기는 저는 좀 아니다. 샘리는 이미 진작부터 맨시티가 그릴리시와 케인 그냥 무조건 다 데리고 올 것이다. 그냥 화끈하게 둘 다 질러버리자. 약간 이런 느낌의 내용을 쓰고 자기 약간 좀 그 워너비를 얘기하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근데 이 내용도 그렇게 이 사실이 무조건 진짜다라고 보증해주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가 진짜다 아니다를 떠나서 1억 6천만 파운드의 돈을 레비가 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수락할 만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케이. 1억 5천만 파운드만 넘어도 이거는 레비도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라고 보거든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이적료거든요. 왜냐면 또 그 얘기가 우리가 케인 이야기를 다뤘던 시작 지점에 첫
정보가 풀렸을 때도 1억 5천만 정도의 금액이지 않으면 토트넘이 승낙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노선이 딱 그 정도였어요. 그걸 넘기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저도 이 정도 금액이라면 레비가 수락까지는 아니야. 뭐 그러나 흔들릴 수는 있다라는 정도의 큰 금액이라고 보이는데 두 번째, 그럼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까지의 이 팀의 이적 기조는 한 사람한테 몰빵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돈을 되게 많이 쓰는 팀입니다만 되게 분산해서 가는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뭐 6천, 7천, 8천, 6천, 5천 막 이렇게. 근데 이런 초메가비드를 맨체스터 시티가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에 맨시티가 일단 유망주들 팔아서 얻었던 이적 자금들 그리고 이제 산초 딜이 물론 지금 오피셜 뜬 건 아니지만 세론으로 통해서 받게 되는 돈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진짜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스타일의 문제죠. 그렇지. 네, 평소에 이 스타일의 영입을 해왔던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과연 부담. 어쨌든 해리케인이라는 이 공격수가 어린 공격수는 아닙니다. 93년생이기 때문에 이제 전성기에 들어와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에게 물론 대단한 가치를 지닌 선수인데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맞아요. 이제 이거는 단순히 패배 의지뿐만이 아니라 페란 소리아노, 그다음에 칼두난 무바라크 이런 진짜 그룹 차원에서의 이 의사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 나이로 29이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꽉 차 있고. 한국 나이 29 그리고 유로에서 어쨌든 활약을 토너먼트 가서나 해주긴 했지만 조별리그 때 좀 아쉬움이 있었고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잘은 모르겠다. 그리고 케인이 과연 맨체스터 시티가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면서 케인 영입으로 바로 비기어를 들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질 만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맨시티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긴 할 겁니다. 저는 근데 사실 그건 있어요. 맨시티에 케인이 간다? 그건 약간 좀 벨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벨붕은 맞죠.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상응하는 뭐가 되려면 그러면 투엘이랑 첼시가 홀란드를 데려와야 그러면 삐등삐등한데?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야. 그만큼 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팀들 입장에서 지금 맨유도 굉장히 열심히 보강을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벨붕인데 뭐 아직은 이건 우리가 그냥 흥미있는 얘기니까 다루는 거지 신빙성과는 별개의 일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토트넘이 팔았을 때 이 자금으로 성공적인 재투자를 할 수 있는가. 재투자에 대해서 이제 토트넘이 잘 안 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파라티치의 행보는 괜찮거든요. 그렇죠. 나는 잉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라멜라를 아주 전도 유명한 브리안 힐이랑 어떤 이 스왑딜을 시도하는 거, 그다음에 로메로의 지금 영입, 골린이 꽤 괜찮다고 봐요. 요리스도 지금 바꿔줘야 될 타이밍이었거든.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행보를 보여주는 이 파라티치라면 이 정도 큰 거액이 들어왔을 때 성공적인 재투자도 불가능하진 않아 보이는데 그것도 선택이거든. 왜냐하면 어쨌든 그런 공격수를 새로 데려와야 될 거란 말이야. 해리케인에 준하는 공격수를 데려오는 건 전 불가능이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 돈을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해리케인의 빈자리를 못 채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든다 그러면 케인은 역시 안 팔아 라는 결과로 도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결국 이 보도는 어디까지나 얘기거리를 좀 추가적으로 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 금액이라면 토트넘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성공적인 재투자를 파라티치라면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맨시티 입장에서는 과연 이 금액을 들여서 케인을 영입하는 게 모든 과제의 해결이라고 부를 만한 건지 이런 얘기거리들을 남기는 정도로 시사할 부분이 있는 그 더선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